드려야겠죠. 네. KB금융입니다. 매수가 59,000원에 10% 비중인데 어찌해야 할지라고 써주셨어요. 59,000원에 10%. 네. 59,000원에 10%씩고 KB금융 밀려 내려갈 때 좀 사셨네요. 자, 이거는 제가 뭘 봐드리냐면 자, 차트를 길게 보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은행주들을 2015년도에서 굉장히 강하게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한지주, KB금융뿐만 아니라 은행주도 한 서너 기업은행부터 해서 서너 개 다 얘기했었던 종목인데 걔네들이 상당히 많이 갔어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2015년도 10월 달이죠. 그때까지 은행주를 밀다가 연말에서 다 팔라 그랬거든요. 연말에 다 팔았더니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을 좀 보여가지고 좀 2016년도구나. 2016년도 그 10월 달에서 2016년도 12월 달 그때에서 배당받고 다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조정받을 때 다시 공략하자라고 얘기했던 종목들이었는데 왜 그때에서 얘기했었는지를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그냥 눈으로만 봐도 공부가 되는 방송이에요. 자, 보세요. 2016년도 차트를 보면 기업은행이 됐든 뭐 NH농협은행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은행주들 보면 다 이렇게 조정을 받아가지고 바닥에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시장 막 계속 흔들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막 금리 인상한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역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금리 인상 수혜주, 그럼 은행주. 근데 은행주 위치가 고점이 있었으면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바닥에 있었어요. 그때 다 바닥이잖아. 보면 다 바닥에 있고 모양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수렴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거기다 기업외국인들이 계속 사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은행주 들어가면 한 20% 정도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진짜로 30%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서 배당 먹고 팔아 그랬더니 다 팔고 나니까 쭉 빠지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상승하는 은행주들이 있어요. 자, 그럼 몇 가지는 좋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상승을 그러니까 그렇게 그만큼 좋아했었고 바닥에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한 1년, 2년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럼 이제는 빠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빠지기 시작했는데 자, KB금융도 그때 당시에서 아마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기업은행이 아니고 KB금융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에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고 이거 생각보다 너무나 강하게 제 생각보다 한 요 정도 움직이다 말 줄 알았는데 얘가 움직인 게 한 거의 100%인가요? 네, 거의 100% 가까이 움직였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내려오는 건데 매수하실 가격대가 59,000원이죠. 이걸 잡아드려야 되는데 59,000원에서 사시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왜 그럴까? 옆에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서 왜 그런지 좀 차트를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저 구간이 언뜻 볼 땐 그냥 하락하는 추세로만 보이지 뭔가 걸리면서 내려가는 듯한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네요. 네. 왜 안 될까요? 59,000원에서. 저기서 하락한 폭의 일정 부분을 반등하면서 막아내지 못해서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자, 차트를 보면 추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대형주잖아요. 그러면 대형주에 지금 이게 1년짜리입니다. 추세라는 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3개월 갖고는 안 돼요. 한 6개월 이상의 추세, 그리고 길면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1년, 2년의 추세가 만약에 무너진다. 강한 추세는 나아가는 방향, 가는 방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는 방향이 깨져버리면 그러면 가는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죠. 더 쉽게 얘기하면 고무보트 같은 거야 뭐 발로 툭 치면은 뱃머리를 돌리잖아요. 근데 유조선 같은 거 아무리 발로 차봐요. 그게 뱃머리를 돌리나. 근데 KB금융은 시가총액이 큽니다. 거의 뭐 유조선처럼 큰 종목이라면 얘는 21조짜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큰 종목은 뭔가의 방향을 바꿀 때에서는 아 얘가 빠지겠구나 그런 확실한 그래서 얘는 단타전 한 종목도 아니고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추세라는 건 저점과 저점을 그으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어진 추세가 2년 동안 만들어진 추세죠. 근데 이 추세가 깨졌습니다. 그럼 얘는 공략할 게 아니고 들고 있으면 손실이 얼마가 됐든 간에 수익이 얼마가 됐든 간에 챙겨야 되는 자리고 팔아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자리인데 그 팔아야 되는 자리에서 공략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실수. 두 번째 실수는 뭐냐? 바닥에서 이만큼 올리고 꺾이는 거 알았으면 최소한 고점 대비 3825618라는 마디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뭐 강연에 오시게 돼서 질문하면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최소한 초보자들한테 안전하려면 중심까지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45,000원까지 빠져라 차라리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 종목을 고점에 물렸기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볼 때에선 반등 주고 또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내려온다라고 해서 얘가 잘못한 거냐?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동기간까지 빠지게 되면 올라갔으니 다시 3만 원 쪽으로 내려와도 전혀 문제가 되는 차트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싸게 사야 되는 게 그 첫 번째 이유인 거고, 어쨌든 지금은 중심 자리는 아니더라도 고점 대비 382 정도 지지 자리에도 지금 지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으냐? 결론. 지금까지 공부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일단 매수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추가 매수는 지금 쉽게 예를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다른 좋은 종목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손절 라인은 추가 매수한 것만 49,500원 정도로 잡으셔야 되고, 아니면 그냥 갖고 있는 자금으로 싸우시겠다. 그럼 반등이 나오게 되면 55,000원에서 56,000원 정도로 반등이 나오면 3,000원 정도 손실 보시고 그냥 손절을 했다가 다시 재공략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은행주의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좀 살펴보면서 강세 흐름이 나오면 돌파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면서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잘못 잡았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의미를 더 많이 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매수 가격이 4만 원인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지지 라인을 지금 정도로 두거나 내려오더라 45,000원 되더라도 버티세요. 그러면 나중에 65,000원, 66,000원 더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익이 났을 때는 대응 방법이고, 손실이 났을 때에서는 리스크가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 나올 때 일단은 챙기는 전략에서 55,000원, 56,000원까지 반등세를 기다려보자. 저점 라인은 5만 원, 그 다음에 뭐 45,000원 이렇게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배당이 올해 수익률이 4.2%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배당락까지는 좀 가지고 계시는 게, 배당을 받고 대응을 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배당을 노리신다 그러면은 얘가 45,000원까지 빠지면 손실이 한 10% 정도거든요. 그럼 배당을 받을 거냐 마이너스 10%를 앉을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서는 그건 본인 선택인 거죠. 그래서 배당이 4.5%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올라가거나 상승할 때에서는 배당도 받고,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라 그러는데, 배당도 받고 수익도 받고 하면 좋은데, 배당을 받고 손실이 더 커져 버리면 그러면 뭐 그거는 그렇게 큰 이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에 대한 문제인데, 뭐 배당은 당연히 받으면 좋죠. 근데 배당을 받아도 아마 빠지는 흐름들을 돌리는 흐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